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차이나 데이 뉴스 442번째는요. 지옥 같은 차이나 물폭탄 대홍수. 예, 무려 329개의 하천과 강이 범람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편은요, 좀 깁니다. 한 16분에서 18분 사이. 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긴데 종합해 보겠습니다. 예, 중요해서요. 자, 올해 중국은 예년과는 다른 자연재해로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예, 바로 극심한 가뭄이었는데요. 평소에도 4월에는 사실 태풍이 중국을 습격했잖아요. 작년에도 4월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는 6월 달이 되어서야 겨우 한 개의 태풍이, 올해 1호 태풍이 해남성과 광서 장족자치구 쪽으로 약간 걸쳤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다 보니 올해 봄과 초여름 내내 남부와 중남부는 폭염과 가뭄에 시달렸고요. 그나마 5월 중순부터 폭우가 일부 지역에 쏟아지면서 해갈이 되는 듯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6월에 들어서서는 이제는 뭐 남부와 중남부, 서남부, 서중부 지역에는 그야말로 그동안 밀렸던 걸 뭐 쏟아내듯이, 예, 물폭탄이 그냥 마구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뭐 그냥 물폭탄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예. 이럴 정도로 쏟아졌는데, 역시 올해도 마을마다 도시마다 대홍수 침수 사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도요, 6월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홍수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7월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중국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대폭우가 강습해서 도시와 농촌, 마을, 들판, 뭐 산 할 것 없이 홍수 사태로 곳곳이 난리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중공의 수리부에서는요, 7월 1일부터 8월까지 한 두 달 동안 대체적으로 북쪽은 대폭우로 침수가 되는데 남쪽은 또 폭염에다가 가뭄이 예상되기도 한다고 또 예측을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자, 어쨌든 대부분의 지역이 장마 시즌으로 들어서면서 북쪽의 일부 지역이 올해는 폭우와 홍수가 수차례 반복되면서 홍수장마 피해가 클 것이고 태풍도 올해는 작년에는 북쪽을 별로 안 갔죠. 올해는 태풍도 북쪽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반대로 남쪽의 장강 중류의 동정호나 엄청나게 큰 제일 큰 포양호나 전단강이나 민강 등지에서는 오히려 올해는 수해보다 가뭄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사실 실제로 작년에도 이쪽 그 남쪽의 강들이 메말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올해 시작부터 이상기후로 시작해서 한 해가 계속해서 이상하게 작년과는 또 반대로 간다는 건데요. 이게 매년 지금 이렇게 작년과 재작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게 그 평년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새로운 재앙이 시작되고 뭐 이렇다는 거지. 자, 남쪽이 지금은 대홍수 사태로 난리가 나야 하는데 앞으로 가뭄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중공의 수리부와 기상 당국의 정보가 과연 얼마나 적중할 수 있을지 사뭇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4월부터 6월까지 남부지방의 가뭄은요, 매우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북쪽은 현재 폭우 대홍수 사태를 맞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데, 특히 요녕성에는요, 7월 1일 17시부터 4일 오전 8시까지 약 3일 정도, 예, 시간으로 따지면 3일 반 정도, 예, 요녕성 동남부 지역에서부터 지속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쪽에 주로 대련시라든지 대련시 가보셨나요? 예, 무순시 저도 가봤고 번개시 안 가봤고 단동시 가봤고 영구시 가봤고 대련시, 무순시, 번개시, 단동시, 영구시 등지에 계속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은 대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예. 대련 지역은 특히 평균 강수량이요. 이번에 146.5mm를 기록하면서 1951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의 강수량을 보였다고 합니다. 와. 이전 최고 기록은 2013년에 92.7mm로 이보다도 한 50배가 넘는 기록을, 50%가 넘는 기록을 세운 거죠. 50%가 넘는 기록을 세웠는데, 대련시는 특히 매년 7월 평균 강수량의 1.2배가 이번 3일 동안 쏟아졌다고 합니다. 즉, 3일 동안 쏟아진 게 3일 반나절이죠. 쏟아진 게 매년 대련시의 7월 한 달간의 비와 맞먹고 그보다 1.2배니까 더 되는구나. 20%가 더 온 거지. 얼마나 쏟아진 건지 이게 상상이 되겠죠. 예.
수치로 보면 몰라도 이렇게 비교하면 쉬워지죠. 자, 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대에는 천혜의 성벽이자 고지라고 불렸던 천혜의 고지 어디입니까? 예, 사천성이죠. 이 사천성이 또 이제 산을 넘어가면 또 분지가 있잖아요. 대분지가. 고산지대 대분지. 우리 개마고원처럼. 자, 이 사천성의 분지 지역에서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사천성의 분지 지역에는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비가 오는 지역이 10만 평방미터가 넘을 정도였고, 그 중에서 한 70% 이상이요. 70% 이상이 특대 폭우다. 예. 폭우보다 엄청나게 오는 특대폭우다. 대폭우, 폭우, 대폭우, 특대폭우 이렇게 중국어로는 구별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지 뭐. 특대폭우니까 제일 많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얼마나 많은 비가 왔냐면요. 하루에 140억 입방미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상상은 안 되죠. 이거 사실 그죠?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하루에 무려 유명한 그 서울하는 대형 호수가 있죠. 동쪽에. 이 서울하는 대형 호수가 1000개나 생긴 일이, 예, 하루 만에. 그러니까 140억 입방미터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 중국에서 유명한 서호라고 하는, 예, 동호, 서호, 이렇게 그 큰 호수 두 개가 있죠. 이 대형 호수가 1000개나 생긴 거예요, 하루 만에. 야, 이렇다 보니, 사천성의 저수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월 29일부터 뭐 수문을 밤 10시부터 얘네들은 항상 밤에 열어요, 밤에. 밤이나 새벽에. 그래서 밤 10시부터 수문을 활짝 열어졌기 때문에 사천성의 성도가 어딥니까? 성도가 바로 성도시죠. 청도라고 하는 성도시죠. 원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여기가요. 수문이 개방하니까 엄청난 물폭탄까지 맞으면서 두 배로 맞는 거지 뭐. 그래서 성도시가 대형 침수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여긴 또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게 7월 3일 성도시는 또 한 차례 폭우가 쏟아지면서 성도시에 있는 10개의 도로가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되고 뭐 거리에는 보트가 등장하고 홍수 때마다 이럴 때 뭐가 나타나죠? 보트죠. 근데 보트 택시, 예. 이 택시 영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트 택시가 영업에 열을 올릴 정도였고 성도시에 있는 성도 동력, 예, 동쪽에 있는 역, 성도 동력도 침수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가볼까요? 산서성 태원시에도, 예, 7월 4일에 폭우가 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여기에 강풍과 천둥, 번개까지 가세하면서 태원시 지역에도 폭우, 홍수, 강풍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특히 강풍은 태풍급 바로 아래 단계인 11급 광풍이 불어닥쳤고, 이건 중국 부분입니다. 태풍은 12급부터 가거든요. 15급 뭐 이렇게. 태풍이 자주 오지 않는 산서성이죠. 여기는 중서부 쪽이니까. 이런 산서성에서 마치 태풍을 맞이하는 것 같은 정도의 11급 광풍. 이게 태풍 바로 아래급이 올 정도니까 여기에 폭우까지 왔으니까 태풍급 광풍과 폭우, 홍수 거기에 아이고 뭐 천둥 번개까지 동반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폭우였다 이렇게 에, 그 언론에서 발표했습니다. 태원시에서 오래 거주했던 한 주민은 그 기자와 인터뷰에서 내용을 보니까 7월 4일의 기상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이거 뭐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겪어보는 폭우, 강풍, 번개, 대홍수, 침수였다. 예. 한꺼번에 몰아닥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폭우에 대해 매우 놀랐다는 건데요. 특히 한밤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란스러운 강풍과 천둥 번개로 인해서 태풍급 강풍이니까 사람들이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7월 3일, 예, 감숙성 볼까요? 용남시 지역에도 특대홍수가 터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집중호우에 산홍수까지 발생하면서 감숙선도 이제 산지가 많기 때문에 용남시 산하에 특히 강현이라는 곳과 문현이라고 하는 현단이 이 강현과 문현 등지에서는 엄청난 홍수재해로 인해서 도로 뭐 당연히 파손되고 수많은 주택과 전답이 또 유실됐겠죠. 예, 수많은 차량과 여러 명이 또 홍수에 쓸려갔다고 하는데 몇 명이 쓸려갔는지 뭐 피해는 또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냥 또 입 닫는 거지. 자, 7월 3일부터 연속 3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홍수 사태가 아주 심각했고 지금도 물난리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이 6일이니까 오늘까지도 3일 내내. 자, 7월 2일부터 운남성의 임창시, 운현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역시 특대 홍수가 터졌다는데 임창시 운현 지역의 도로 역시 유실되어 끊어졌고 철로 역시 유실되다 보니 열차 운행이 당연히 정지되겠죠. 현재 주민에 의하면요. 홍수가 여기는 이제 차를 많이 운남성이 차를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마시는 차, 타는 차 말고 그래서 마시는 중국 차를 제조하는 두 개의 대형 공장이 홍수가 그냥 쓸어버렸고요. 여기 또 피해액이 상당하겠는데요. 그죠? 또 주택과 전담이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집안에 홍수가 들이차면서 이 지역은 특히 중국차 생산 지역인데 집안에 다들 이렇게 판매를 위해서 보관 중인 차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비싸요. 이런 게. 그래서 오랫동안 말려놓고 이 귀한 것들은 또 보관하고 그러는데 이거 다 망가졌고 물이 차니까 뭐 다 끝났죠. 흙탕물인데 거기다가 컴퓨터, 핸드폰, TV 등의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모두 못 쓰게 되어 쓰레기로 배냈다. 이 많은 손실을 또 어떻게 다시 보충할지 막막하다. 이렇게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소개해드렸고요. 7월 4일 날 사천성과 운남성 등지에서는 특히 고산지대가 많다 보니까 여기 산지잖아요. 산지. 이렇게 특대 폭우가 쏟아지면 뭐가 옵니까? 산홍수죠. 산홍수. 산홍수가 산에서 내리는 홍수 엄청나죠? 더더군다나 이제 고산지대다 보니까 산 비탈이나 이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급물살이 엄청나게 빠르죠. 예, 거기다가 산사태에 토사류까지 이어져서 휩쓸려 내려오니까 마을과 도로를 덮을 때가 되면 이건 뭐 물의 토사에 엄청난 힘이 가해져서 속도도 장난 아니고 이 교통이 단절되고 마을이 흙더미 토사에 완전히 덮여버리죠. 물이 빠져나가면 흙더미에 덮여버린 마을에 뭐 몇 미터 높이까지 차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지붕을 다 덮어서 어느 집이 어딘지 지붕만 겨우 보이는 그리고 다 흙이 덮어버린 거죠. 예. 이런 재앙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토사류 터지면 이게 손 쓸 틈도 없습니다. 산에서 나오는 토사류나 산홍수는 도망가기 쉽지도 않고요. 7월 4일 밤에 역시 사천성의 구체구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247번 국도가 토사류와 홍수에 휩쓸려 단절되었고 사천성의 문천현 여기 대지진 난 곳이죠. 여기에도 350번 국도 역시 산에서 대형 암석이 추락하면서 도로를 막았고 함께 쓸려 내려온 토사류의 양만 해도 1800 입방미터 가늠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중국에서 장마, 우기, 폭우 시즌에서 산지여행이나 운전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7월 2일 광서 장족자치구의 백색시 육림현에서도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급물살에 홍수가 쓸려나가면서 도로가 쓸려나가면서 교통이 단절되고 육림현은 침수로 인해 가옥과 도로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백색시에서는 하천변에 있는 5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결국 홍수 급물살에 휩쓸려 하천의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6월 30일 18시경 2025년 들어 민강과 금사강에 최대의 홍수가 발생했고요. 사천성이 의빈시를 침수시켰습니다. 사천성 의빈시 합강문의 홍수 수위는 18시경 267.18m에 이르렀는데 최대 수량은 매초당 2만 입방미터를 초과할 정도로 엄청난 급류 홍수가 몰렸다고 합니다. 사천성의 홍수는 장강의 상류 지역에 위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강의 홍수 수위에 영향을 주게 되죠. 따라서 사천성의 의빈시의 홍수는 삼엽댐, 즉 산샤댐의 수위를 바로 높이게 되는데요. 7월 2일 14시경 산샤댐의 유량은 초당 2만 400 입방미터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직 산샤댐에 대한 위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또 물을 방류하고 있으니까. 자, 7월 1일 새벽 호북성 은시 토가정 묘적 자치주의 한풍현에서도 대형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은 여러 번 방송했죠. 하룻밤 사이에 전 한풍현이 모두 침수되었고요. 수없이 많은 차량들이 떠내려가고 홍수 현장은 정말 누구나 놀랄 정도로 엄청난 대형 홍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종합해 보면요. 6월 하순부터 중국의 남방 지역에 27개 하천과 강이 홍수 경계 수위를 육박하는 홍수 사태를 발생시키기 시작했고요. 이 중에서 특히 광서 장족자치구, 호남성, 호북성 지역의 홍수가 특히 심각했는데 이 지역만 합쳐서도 약 40만 명 이상의 6월 말에 수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더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계속해서 연속된 특대폭우의 영향과 상류에서 계속 밀려 내려오는 홍수의 영향을 받은 귀주성의 경우, 특히 용강현의 경우는 30년 이래 최대의 홍수 재난을 맞이했습니다. 이 역시 방송에서 서너 차례 보도드렸고, 귀주성의 용강현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도로 유실, 농경지 침수, 가옥 파괴 등이 발생했는데 무려 3층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었죠. 예, 그리고 다시 25일부터 28일까지 또 쏟아져서 수문도 방류하는 바람에 결국 3번이나 대홍수를 맞이했다고 하는 내용도 보내드렸었습니다. 자, 중국에서 대홍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 결정적인 이유. 하나는 당연한 이유고 하나는 두 번째 이유는 들어보면 정말 열받는 이유죠. 첫째는 엄청나게 쏟아붓는 특대폭우입니다. 당연하겠죠? 기후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특대폭우가 너무 당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괘씸하죠. 바로 당국에서 댐과 저수지 수문을 그것도 몰래 불시에 새벽이나 한밤중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중장비를 동원해서 뚝을 터뜨려버리죠. 그래서 물을 빼는데요. 이들은 주로 잠강이나 황하, 하류에 있는 동쪽 지역의 대도시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댐과 저수지의 수문을 개방해서 상류와 중류,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물바다를 이루고 그것도 부족하면 둑을 무너뜨려 물을 또 뺍니다. 평소에 물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가둬두기만 하다가 홍수가 나면 물을 빼버리니까요. 자, 저수지나 댐의 기능에서 홍수 조절 능력은 아예 중공당국의 매뉴얼에는 없는 걸까요, 정말? 중공당국은 그것도 한밤중이나 새벽에 주민들이 잠든 틈을 따서 항상 수문을 개방합니다. 그러고는 자연재해인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함과 동시에 재해보상금도 자연재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쥐꼬리만한 구호품을 나눠주는 것으로 땡치고 맙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구호보상금도 빼돌리고 다른 데서 온 수해복국이나 이런 것도 빼돌리면서 집단 부패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 당국은 이번 6월 중순 이후 7월 초까지 중국 전역에 모두 329개의 하천과 강이 범람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홍수 경계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를 진두지휘하고 대책을 세우고 홍수 피해 수재민들을 보살펴줘야 하는 북경의 중앙당국, 중난 하위에 모여있는 중공 고위층들은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장점인이나 후진타워 시절에는 총리가 가거나 아니면 총서기가 직접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수재민을 위로하고 TV 뉴스에 온 인민이 함께 수해를 이기자 이런 정치적인 쇼를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13년 동안 시진핑은 단 한 번도 수해 지역을 제때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지고 난 뒤에도 몇 개월이나 지난 뒤에 가끔 들릴 뿐이었죠. 몇 번도 안 될 겁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 한 손으로. 자, 수해 지역을 바로 찾아가는 중공의 지도자는 예전에는 원자버 총리가 대표적이고요. 현장에 가서 수재민들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울보 총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지만 시진핑은 한 번도 제때 수해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수해가 나지 않는 지역만 골라다니면서 엉뚱한 농사풍년 얘기를 늘어놓아 아주 그 비판을 스스로 사기 나름이었죠. 잘못된 생각을 가진 리더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시진핑이 지난 13년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쫓겨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가짜 사기꾼, 범죄자, 집단부패의 대명사 이런 작자가 리더가 되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빨리 힘을 합쳐서 이런 작자들은 몰아내야 됩니다. 차이나 제이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